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입꼬리 수술 후에 생기는 흉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졌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꼬리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꼬리 수술 흉터에 관한 내용 꼭 주목해 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웃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 서비스업이라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좀 웃어야 되고 계속 웃어야 돼요. 그죠? 뭔가 뚱한 얼굴, 퉁명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하는 고객들이 이 사람 뭐 화난 게 있나 해갖고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스마일을 해야 돼요. 늘 웃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입꼬리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늘 웃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꼬리 수술을 항상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예민한 질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입꼬리 수술을 해도 흉터가 거의 안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본 환자, 물론 흉터가 생겼으니까 병원에 오셨겠죠. 제가 생각할 때 한 80~90%는 흉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흉터냐?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려져요. 하지만 피부가 위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흉터, 그거는 가려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상당수, 특히 절개 수술로 입꼬리 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흉터가 일부 만들어진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흉터는 대부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술 받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입꼬리 수술은 입꼬리 내림근을 손상을 줘서 입꼬리가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올라가겠죠. 내려가는 게 안 되니까. 입꼬리 내림근을 일부를 절제하고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피부를 위에를 살짝 제거해서 그걸 붙여버리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늘 살짝 스마일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개한 부분을 봉합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부분에 피부가 계속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텐션이 가해져요. 즉 인장 강도를 상처가 나기 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근섬유화세포라는 게 분화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수축성 단백질이 증가하게 돼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튀어나오게 돼요. 흔히 말하는 흉살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콜라겐 타입 1과 스무스 머슬 액틴이라는 것들이 많이 증가돼서 피부에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수술했던 자국 위로 피부가 흉살이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오게 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입술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입꼬리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근섬유화세포의 분화가 많이 일어나게 돼서 수축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흉살이 만들어지고 그런 흉터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피부의 텐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 흉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이게 치료가 과연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말은 많은 치료 횟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완전히 정상에 가까운 피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얀 피부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콜라겐 타입 1의 증가가 되고 근섬유화세포로 인해서 수축성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단백질들은 멜라닌 세포,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빛에 반사되어 그 단백질들이 막 뭉쳐져 있으면 하얀색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흉살이 있는 부분을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켜주면 돼요. 복합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점점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몇 번을 해야지 기대치만큼 다 바뀔지를 사전에 알 수는 없어요. 하면 할수록 조금씩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꼬리 주변의 색소가 더 오래 가는 이유, 즉 색소 침착이 더 오래 가는 이유겠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입은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밥을 먹을 때도 입을 오므락거리고 양치를 할 때도 입을 계속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근육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겠어요?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작은 혈관들이 입가 주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처가 나면 더 많이 들어와요. 그 혈관들이. 그러면 그 혈관들이 그 자리에 남았다가 파괴되면서 그대로 색소 침착화 돼요.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상처가 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입꼬리 수술 후에 다른 데보다 색소 침착이 오래 가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생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닥터성,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자기는 이런 흉터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사람들 눈에 자꾸 보일까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수술 후에 언제 치료가 되느냐?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뭐냐? 우리가 꼬맸던 자국, 실밥을 풀고 나서 3주 이내에 하면 치료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와요. 콜라겐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아마 흉터가 돼버리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치료 횟수가 늘게 되고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데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가능한 빨리 시술을 하시고, 만약에 흉터 남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냥 기다리면 거의 다 없어질 거라는 답변이 확실하다면 굳이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성형수술 많이 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나누신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실밥을 푼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원에서는 복합 레이저를 통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킨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얼굴이 늘 퉁명스러워 보이고 뚱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셨고, 수술한 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흰색 어떤 흉살 같은 게 팍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뭔가 함몰된 부분도 보이고 색깔도 침착이 너무 심해 보여요. 그래서 과연 이게 치료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가졌고, 수술한 병원에서 프락셀 레이저를 3회인가 4회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오셨고, 치료 후에 사진과 같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만족했던 케이스예요. 우측 입꼬리와 좌측 입꼬리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변했어요. 보통 이런 시술 전후 사진이 입꼬리 흉터는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긴 하는데 사진에 비교가 잘 될 수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봤는데, 한번 보시고 이 정도 변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 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사람을 상대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양쪽 입꼬리에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가 생기고 쭈글쭈글하고 화장을 하면 거기에 화장이 자꾸 박히고 이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됐고, 치료를 하면서 어떤 피부 쭈글쭈글한 게 펴지고 흉살이 많이 좋아져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전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정말로 치료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해서 많이 놀랬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입꼬리 주변에 있는 흉살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깔아앉히는 데 목적을 두는데, 생각보다 그 부위만 딱 맞춰서 그 부위만 깔아앉히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는 양만큼만 딱 깔아앉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흉터가 쉽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화장을 하고 나면 그 흉터분이 약간 올라와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서도 입은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부나 어떤 근육의 변화, 살이 차는 조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치료가 뭐라고 했어요? 복합 레이저 치료를 통해 콜라겐 리모델링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콜라겐 리모델링은 천천히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조직들이 새 걸로 바뀌는 건데, 정상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시술 후에 빨리 안 바뀐다고 불평불만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막 6개월, 7개월 지나서 바뀌면 이 환자분도 레이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레이저를 받았기 때문에 바뀐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좀 천천히 나타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조금 기다려라. 왜? 레이저는 단백질에 열을 전달해서 그 단백질이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정상에 가깝게 바뀔 거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정상에 가까운 조직으로 돌아갈 겁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 입꼬리 수술 흉터 치료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꼬리 수술 흉터 편이었습니다. 입꼬리 수술하고 나서 흉터 때문에 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치료법은 항상 있습니다. 치료하면 정상에 가까운 피부 상태로 돌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결국은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